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 전공 주임 교수 김지영입니다. 오늘 AI에게 심리학 전공의 융합 진로를 물어보는 시간이라고 들었는데요. 과연 AI가 어떤 대답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함께 보도록 할까요? 먼저 심리학과 세포 유전자 재생의학 정신건강 유전자 연구원이 나왔습니다. 유전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신건강과 심리적 상태 간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맞춤형 심리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 현재도 유전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체 질환과 관련된 유전 상담, 심리학 혹은 상담에 대한 이론과 실제 혹은 기법을 이제 습득한 사람들이 유전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밝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유망한 직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생심리치료 전문가, 재생의학 기술을 심리치료에 접목해서 정신적, 신체적인 회복을 돕는 역할. 이건 재생의학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심리치료에 접목이 가능한지는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임상 유전심리 컨설턴트.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 상담과 비슷한 것 같아요.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심리적, 신체적 건강 다 포함이 될 것 같고, 그걸 관리하는 치료법을 제안하고 개인 맞춤형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 두 번째, 심리학과 시스템 생명과학, 심리 데이터 분석과. 생명정보학을 활용해서 심리적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치료법을 설계하고 데이터 기반의 심리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직종이네요. 심리적인 행동, 특히 이상행동이죠. 정신장애와 관련해서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뇌 구조나 혹은 어떤 이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많이 연구되고 있고 연구에 근거해서 치료법, 그래서 약물치료가 많이 개발되고 있고 이런 쪽에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죠. 심리학과 시스템 생명과학이 대학원으로 오면 이미 융합된 전공들이 많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진로를 이쪽으로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체심리연구원, 생명과학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간 행동과 심리적 반응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심리학과 생명과학의 융합. 이 심리 데이터 분석과 비슷한 분야인 것 같아요. 정신건강 데이터 과학자, 심리 및 생명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신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데이터 중심의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생명과학 쪽의 지식이 더 기반이 되면 좀 더 튼튼하고 확장된 기법이 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학과 바이오식의학학인데요. 먼저 심리 영양 상담사입니다. 식이요법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상담하는 것. 건강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거기서도 신체 건강과 심리적인 관련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기법들인데 앞으로 훨씬 이제 웰빙이나 웰니스 관련해서 더 유망하지 않을까요? 이쪽으로도. 기능성 식품심리연구원. 심리적 스트레스와 바이오식품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기능성 식품을 활용한 심리치료법 개발에 기여하는 것. 먹는 문제가 여러분 이상행동이나 정신건강과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정신장애 중에서도 폭식장애. 우리 가끔 금요일마다 폭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절이 되지 않고 우울을 유발할 정도가 되면 폭식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혹은 다이어트에 너무 집착하거나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감 때문에 급격하게 심하게 먹는 것을 제한하는 거식증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치료가 먹어야 되거든요.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이런 심리학 혹은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이런 바이오식의학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으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웰니스 프로그램 디자이너, 바이오식품과 심리학을 융합한 건강 및 웰빙 프로그램 설계. 앞으로 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동시에 증진하는 수요가 많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이게 조금 분리되어서 연구가 되고 그랬다면 결국에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신체 건강과 통합해서 연구가 되고 관련된 프로그램도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심리학과 디지털 보건의료네요. 디지털 심리 상담사.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원격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정신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원격 상담 서비스가 급격하게 개발이 되기도 하고 확산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탑재를 해서 이런 물리적인 이동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물리적 거리상의 어떤 한계가 있으신 분들을 돕기 위한 심리치료
기기들이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 이 디지털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한 분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여기 두 번째가 나와 있죠. 심리건강 앱 개발자. 회사에서 이 심리학에 대한 혹은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심리학 전공 졸업한 선배들 중에는 이런 앱 개발하는 혹은 디지털 기기 관련된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계신 선배들이 많아요. 심리건강 앱 개발자. 굉장히 앞으로도 더 유망한 직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디지털 정신건강 데이터 분석가, 디지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신건강 관련된 통찰을 도출하고 데이터 기반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 사실 요즘에는 그래서 심리학 하나만 전공하기보다는 이것의 유용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다른 전공을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시는 게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과 스포츠의학이네요.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현재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외국에서는 사실 구단마다 이런 멘탈을, 스포츠 선수, 프로 선수들의 멘탈을 관리하는 심사들이 많고요. 저희도 스포츠학과 심리학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구조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두 전공을 공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운동선수의 심리적 건강과 경기력을 관리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운동재활 심리 전문가, 운동재활과 심리치료를 결합해서 부상 후의 정신적 회복을 돕는 것. 부상을 많이 입죠, 선수들이. 가볍게 그냥 운동하다가도 다칠 수가 있고, 그런데 프로 선수들에게는 부상을 입는다는 게 본인의 커리어와 관련돼서는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신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온전히 회복하고 오히려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이 멘탈이 관리해 줄 수 있는 심리 전문가의 역할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운동행동연구원, 운동과 심리 상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심리와 스포츠 과학의 융합을 이끄는, 현재도 이런 연구소에서는 운동, 행동 관련돼서 많이 분석하시는데, 여러분이 연구원을 가실 때 심리학에 대한 제반 지식을 겸비해서 가신다면 더 훨씬 탁월한 연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심리학과 경영학, 심리학 분야에 조직에 대한 연구 분야가 융합이 되어 있는 심리 분야가 있어요. 그걸 조직 심리라고 하고, 상담에서는 기업 상담이라는 분야가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경영학 안에서도 이런 심리학을 많이 이제 융합해서 가르치는 학문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조직이나 회사와 관련돼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조직 심리 컨설턴트 볼까요? 기업 내 직원의 심리적 상태를 분석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업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 현재도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경영학 베이스에서 이 역할을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심리학적인 이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시작부터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시면 기초가 되게 탄탄한 준비된 컨설턴트가 되시겠죠. 리더십 코치, 경영자와 팀 리더를 대상으로 심리학적인 리더십 훈련을 제공하고 조직 내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는 코칭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게 사실 심리학 전공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각 기업의 임원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임원이 되거나 승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리더십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리더십 교육에 제일 많이 초청되는 강사들이 이런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 정신건강 쪽의 전문가 분들이 많이 초청이 되시죠. 심리학 기반 HR 전문가, 심리학적 도구를 활용해서 직원 채용이나 관리를 담당하고 조직 내 갈등 해결과 생산성 향상을 돕는 것. 심리학 전공을 하고 바로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회사 내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가장 유관 조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인사과예요. HR 부서인 거죠.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이제 선발 도구를 개발하거나 적용을 해서 뽑고 직원 교육을 시키고 직장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좀 해결하고 하는 거이 다 이제 심리학 졸업생들이 가서 일하게 되는 HR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너무 필요합니다. 좀 큰 기업들은 보통 그 직원들을 교육하는 그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직장 조직 문화에 딱 맞는 강의를 개발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경영학, 회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같이 학부 때 공부를 하시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AI 똑똑한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얘기하고 있어요.
심리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심리학 기반의 콘텐츠 제작자. 몇 년 전부터 이미 저희 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융합 전공으로 수업을 같이 듣고 프로젝트를 같이 해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인지 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이 VR 도구를 개발을 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에서 하는 콘텐츠 지식만으로는 개발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심리학 기반의 노인들의 정서나 인지나 이런 것들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떤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앞으로 더 유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야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정신건강 캠페인 기획자, 정신건강 인식을 높이기 위한 미디어 캠페인을 설계하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여러분 캠페인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되는 것 때문에 정신장애자들을 낙인할 수도 있고, 무조건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도울 수도 있고, 혹은 이 남일이 아니잖아요. 언제도 우리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실제 학부생들도 지역사회 정신건강보건소에서 하는 캠페인, 대학생들이 이제 이런 홍보 도우미로 역할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포스터를 이렇게 제작한다거나 SNS에 이렇게 게시물을 올린다거나 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이 수업을 좀 들은 친구들은 이걸 접목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 미디어 연구, 심리적 요소가 미디어 소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중의 미디어 이용 패턴을 분석하는 거. 네. 소비 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이제 접목이 되는 건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다 심리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름 또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성비 높게 확 가격을 다 따져보고 사기도 하는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10만 원짜리를 많이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10만 원짜리보다 약간 비싼 거를 옆에 두고, 근데 약간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러면 보통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만 원이 나는 싸게 샀다고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죠. 약간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사실 소비와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마케팅 회사나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광고 기획이나. 왜냐하면 그게 다 심리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학과 AI 의료 데이터. AI 의료 데이터학은 사실 몇 년 전부터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졌죠, 여러분. 근데 심리학이 전통적으로 인문학이 아니고 과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분석한 결과에 도출해서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거나 논문을 하는 것이 결국엔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다만 단순히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증명해내지 못하면 사실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하는 얘기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힘이 실리려면 내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가설이 맞다라는 것을 분석하고 증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이 심리학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데이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심리학이 좋아서 왔는데 왜 고등학교 때 일찍이 버렸던 수학을 다시 해야 되는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심리 통계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고자 하는 그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가르쳐주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친해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요즘에는 복잡한 이런 분석 과정을 이 AI처럼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AI만 여러분이 잘 다룰 수 있다면 훨씬 더 용이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AI 기반 심리 분석 전문가 좋습니다. 정신건강 AI 플랫폼 개발자. 네, 사실 현재도 이런 고객센터 같은 주로 많이 하는 상담 내용들을 우리가 데이터화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무 긴급할 때 상담자를 컨택할 수 없을 때 이런 AI 플랫폼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빅데이터 심리학자, AI 기반 심리 분석과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 가설들, 밝힐 수 있는 발견들이 얼마나 더 많아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개된, 사실 좀 버릴 게 없네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AI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답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AI라는 게 데이터 기반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혹은 여러분이 개척해 나갈 직종들은 이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길을 여시는 개척자이시기도 저는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전공으로 오세요.